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은 한동훈 비대위의 실패를 바라는 정당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총선 끝나고 나는 너는 바로 팽당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유TV 정치 독해 김진영입니다. 이제 한 75일 남아있는 이 지금 선거 앞두고 여야 야나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특히 지금 이번 주에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차 충돌. 제가 볼 때는 1차로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차 대전. 일단은 봉합이 됐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표출됐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사실은 이제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느닷없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는 국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했거든요. 이 등판 과정 자체에서부터 좀 빨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여러 가지 이제 내재됐던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대위원 임명하면서 김경률 회계사, 그러니까 조국 흑서의 저자고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상당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용산 쪽 이런 시각은 조금 안 좋거든요. 왜 안 좋으냐면 아무래도 진중권, 김경률 이런 라인 쪽은 보수의 좀 이론 측면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끌어왔는데 민주당 마포을 정청래,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죠. 입안의 혀 같은 사람인데 이분하고 한판 붙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갈등이 표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있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친윤이 바라보는 건 그거거든요. 모든 권력의 중심이 한동훈 쪽으로 옮겨간다. 공천까지도 한동훈 체제가 움켜쥐려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1차 용산과 비대위의 대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표출된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이제 김경률의 앙트 와네트 발언이거든요. 김 여사 해법에서 앙트 와네트 발언에서 이제 자극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너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아니냐면 이 전달자가 이간섭 비서실장인데 이름대로 간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간섭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한 전달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못하겠다 계속 나가겠다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바를 한 거죠.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퇴설까지 이어졌던 건데 결국 이 부분은 이제 1차적으로는 뭐 봉합이 됐죠. 때마침 한방눈이 내리는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조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익산역에서 1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옵니다. 봉합열차가 돼버렸는데 이 봉합열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올라오면서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봉합으로 마무리됐고요. 김 여사 리스크로서 다시 2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사 리스크 여전하고 김경률 앙트와네트 발언 등 복잡한데 사퇴 압박, 김경률 공천 등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일 여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김경률을 희생양으로 이번 1차 대전에서 조기 마무리하고 새로운 봉합으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경률 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퇴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퇴시키면 1차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의 1차 대전은 용산 승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한동훈 비대위에게 완전히 모양 빠지게 하는 결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김경률 사퇴는 안 간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앙트 와네트 부분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분명히 이제 사과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대화. 지금까지는 김건희 리스크가 여권에서는 건기어였거든요. 이 건기어가 풀렸단 말입니다. 이 건기어가 풀리는 순간 다양한 해법이 논의됩니다. 예를 들자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인터뷰나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밝히면서 간접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 가지고 제가 대통령 선거 전에 했던 국민과 약속 지키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다, 이제부터는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백담사라도 가서 3,000배 하면서 속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한 그런 해법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희망적인 뉴스가 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3번 연달아 패배한 지역구, 이게는 전략공천한다 했거든요. 바로 마포을은 계속 졌거든요. 또 인천 계양도 계속 졌거든요. 지금 인천 계양, 마포 이런 데는 뭐 원희룡, 김경률 이런 사람들을 꼽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좀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대련이다, 실제로는 골이 깊어 선거 끝나면 해코지 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 없죠. 이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는 지르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막 지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처음에는 윤석열과 이준석을 동급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실패했거든요. 실패하니까 결국 탈당을 했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한동훈과 자기를 동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가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 대련 아니냐? 약속 대련 알죠? 태권도 같은 데서 막 시범해가지고 한쪽이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쇼한다는 건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쇼 아닌 것 같거든. 쇼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건 뭡니까? 야, 너 둘이는 깊은 어떤 뭔가가 깔려있어. 그 깔린 것은 바로 김건희 리스크야. 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이거 건드리는 순간 총선 끝나고 나는 너는 바로 팽당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나경원, 김기현, 자기까지 전부 다 팽당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과 한동훈이 동급이 된다. 오로지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은 한동훈 비대위의 실패를 바라는 정당,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이 실패가 총선에서 이어지면 결국은 다시 개선 장군처럼 보수의 어떤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이준석, 이게 이준석 대표의 오로지 하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서 증인이 이재명을 법정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 참 드물죠. 드문데 사실 이재명 위증교사에 대해서 저도 뭐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이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그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기 전에 성남시장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단체하고 부딪힙니다. 이 시민단체에서 특혜다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를 대변했던 인권 변호사로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 이재명이 그 당시에 이제 KBS PD죠. PD와 함께 이제 그때 현직 성남시장을 이제 막 취재하고 이러면서 코너로 몰아냈거든요. 그때 KBS PD에게 검사 사칭을 해서 취재를 하게 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것을 그 전 시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김진성, 이분이 처음에 이재명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을 한 것 때문에 위정교사로 다시 재판에 회부됐던 거, 이게 사건의 핵심이고요. 김진성이 처음에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가 해가지고 이재명을 무죄 선고를 받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게 가능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재명의 위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거죠. 그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재판을 하다 보니까 김진성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코너를 몰리게 되죠.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에서 5명이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김진성 가족들은 제발 아빠 재판 이거 끝내면 안 돼.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우리 사는 게 힘들어져. 막 이러니까 아버지로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저 사람 앞에 있는 데서 내 증언하는 거 힘들다, 밖으로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걸 허락합니다. 좀 우습죠. 김용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내용의 위정교사와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김용은 바로 이재명의 오른팔 아닙니까? 김용의 위정교사는 또 뭐냐면, 김용이 유동규 알죠? 유동규를 시켜서 김용이 돈을 갖다가 주고받았는데, 이거 돈 주고받을 때 알리바이 관련해가지고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받을 전혀 그런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알리바이를
선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명이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관련 재판은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이정교사 재판에서 몸이 아파서 일찍 끝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갔거든요. 이게 총선 전까지 판결이 안 나게 무조건 하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선거. 트럼프 굉장히 여러 가지 사법 처리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재명 재판 평행 이론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정치를 바라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무리해 주시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말도 그렇고 엄청나게 급박한 정치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왜? 공천이 바로 눈앞에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살펴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